산업의 쌀,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불리는 반도체는 우리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모습을 잘 드러내진 않지만 어느 산업에나 존재하고 또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은 전자제품을 찾기 힘들 만큼 우리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미국과 유럽 등의 주요국이 반도체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속도를 낼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산업 주도권 확보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를 둘러싸고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거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응 과제는 뭘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산업연구원의 김양팽 전문연구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달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첫 걸음을 한 것이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는데요. 네. 박사님께서는 그 방안의 의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에 취임을 했었는데 그 당시부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취임하고 나서 첫 회의에서 웨이퍼를 들고 반도체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그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짚었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주요 산업이고 물론 반도체 산업도 주요 산업입니다만은 그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망을 점검을 하고 보니까 미국이 반도체 강국은 여전히 맞지만 생산 자체가 너무 없다. 그래서 그 생산을 미국 국내에서, 육내에서 많이 늘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쓸까? 이게 이제 논의가 되었고요. 그럼 이제 신규 투자자를, 미국 내에 있는 신규 투자자를 확보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은 반도체 산업의 규모가 워낙 커져서 투자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술 발전이 워낙 빨라서 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미국 내에도 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미국 외에서 그렇게 반도체 기술도 가지고 있고 생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나 TSMC에도 그렇게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아시아 지역을 순방을 하면서 직접 이제 삼성전자까지 찾아오게 된 거죠. 그 면에서 삼성전자가 그만큼 반도체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미국이 자신이 주도해서 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하려고 하는 데는 그 뒤에 만나기만 하면 요즘 으르렁거리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 경쟁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은 그 앞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고 어느 정도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반도체 패권 경쟁까지 가게 된 부분은 반도체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산업 그리고 모든 전자기기에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되고 사용될 이제 IoT라든지 AI,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반도체가 사용되고 심지어는 우주항공 그리고 첨단 무기에까지 반도체가 사용이 됩니다. 네. 따라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그러한 신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중국이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테고 미국의 원천 기술이나 장비를 도입해서 일단 생산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국이 지금 철저하게 견제를 하고 있고 당분간은 그 자체 개발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에 이제 국내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사님, 반도체 부족 문제가 대두된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앞서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한 그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이 이제 코로나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시점에서 아무래도 대외 활동이 줄어들고 그리고 뭐 여러 지역에서 이제 중국은 심지어 봉쇄까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동차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한 예측을 차량 메이커에서는 했었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처음부터 재고라든지 이제 감산을 위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렇지만 실상 코로나가 어느 정도 시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오히려 개인 이동 수단인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했고요. 그러면서 자동차 회사에서는 다시 이러한 부품들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품들은 그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금방 나올 수 있지만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생산을 계획하고부터 제품이 나올 때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아무래도 바로바로 공급이 되지 않았던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한파라든지 대만의 가뭄 그리고 일본의 그 지진 그 영향이 있는데 그 지역들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 그 두 개가 겹치면서 차량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게 빨리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게 누적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 정세의 어떤 영향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자연재해 이런 것까지도 겹쳐져서 타격이 더 큰 것 같네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이제 반도체 공급망 검토에 나섰고 그에 뒤이어서 뭐 다른 국가들도 이제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또 공급망 이 재편 분위기 이거를 또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제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자동차 신청에서 반도체가 없어서 늦게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꽤 계실 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정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늘려달라라고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 업체에 요청을 했겠죠. 네. 근데 그 차량용 반도체를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만드는 업체는 대만의 TSMC입니다. 파운드리로 유명한데 그 업체에서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의 한 70%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 당연히 이제 차량 반도체 생산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그 파운드리라는 게 여러 업체들로부터 반도체 설계를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만 만들고 있던 건 아니었던 거죠. 네. 이제 다른 반도체랑 같이 만들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면은 당연히 다른 반도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산업도 반도체 부족 현상이 엮여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 심지어 스마트폰도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는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 여러 국가들에서 반도체가 차량 그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됐고, 자,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이제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그 공급망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 직접 생산을 하자, 생산량을 늘리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네. 앞서 저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에서 그 생산량을 늘리자면서 목표량을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30%까지 잡았었는데 유럽도 지금 같은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도 예전에는 반도체 생산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하지 않지만은 대만의 TSMC를 유치를 해서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인도도 반도체 생산을 직접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여러 기업들을 또 유치를 해야 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라든지 뭐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국가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많은 정책들을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상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그럼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고 실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직접 제조 시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 평택도 최대 규모의 공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 면에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제조 부분의 그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파운드리 사업도 늘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그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 규모가 큰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지금 우리가 정부의 정책도 그 시스템 반도체 발전 전략이라든지 작년에 K 반도체 전략이라든지 있어서 지금 골고루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쩌면 글쎄요 이런 그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겐 또 기회로 작용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경쟁의 여파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으로 결국 이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좀 이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지 불똥이 튀는 걸 좀 막아내면서 우리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뭐, 미국하고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둘 다 상당히 깊은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조 장비의 중요한 부분들을 미국에서 우리가 조달해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이라고 하죠. 홍콩까지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의 60% 정도를 그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없게 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의 경쟁자가 늘어나고 우리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국가나 기업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과연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소비 시장도 중요합니다만은 생산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이 있다는 것은 뭐 생산해서 팔 수 없는 거는 결국 그게 우리한테 득이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이제 치포라든지 그런 동맹 형태로 맺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중국은 정말 이제 시장으로밖에 남지가 않게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제품을 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런 효과를 통해서 자국 내 반도체 자립을 도모를 했는데 그 부분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제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부분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뭐 중국은 이제 적당히 다른 부분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선택과 생각이 듭니다. 집중을 현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사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반도체 관련한 강연을 청해서 들을 정도로 지금 새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주의를 관심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한 1분 정도. 네. 네. 일단 반도체가 뭐 전혀 우리 사회 그 생활에서 사용되는 범위도 광범위하고 앞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첨단 산업이라든지 앞으로 올 신산업, 신시장 개척에 분명히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 반도체 산업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지금 상당히 커져 있고요. 따라서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 이외에는 우리한테 선택지는 없는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골고루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공급망 재편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 반도체라는 것이 다른 국가들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은 다른 산업을 발전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문제가 생기면서 직접 만들겠다고 저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 그걸 이제 분위기를 다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죠. 역시 한국은 믿을 수 있다. 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뭐 예전에는 우리가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 부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공급망 재편의 중심으로 가는 것 그것이 지속적인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